도란 무엇이며 어떻게 수행합니까? 할 때 도를 가리는 것은 딱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분별심이라고 하는 건데, 분별심, 무명,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생각이에요. 딱 한마디로 그냥 말하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오면 도가 가려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으로 또 도를 이해하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도가 가려진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이 없이 깨어있는 상태를 활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간단 명료하게 한다면. 그래서 구라는 말은 말씀이란 뜻이잖아요. 구. 또 말씀이란 뜻의 다른 말은 또 화. 그러니까 화두나 활구나 활구, 살아있는 구, 혹은 뭐 일구, 이 한마디 말, 한마디 말씀. 이거를 지금 이 의식을 일구, 혹은 최초구, 한 생각 일어나기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본래 있기 때문에 최초구, 또 한 생각이 사라지고 나서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말후구. 그러니까 이름은 다양하게 불러도 또 활구, 이것이 의식이 모든 것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있는 이 공간 자체로서의 이 깨어있는 이 의식을 내가 실감하는 것을 활구라고 해요. 활구.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참선은 활구 참선인데, 이 말은 의식이 내가 실감 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내가 실감하면서 있는 것. 그러면 그 의식의 자각이 점점 강해지지. 자, 그러면 의식이 이제 자각되는 상태에 있다. 이 상태를 다른 말로 하면 의식이 자각될 때는 성승하다고 해요. 성승하다. 그리고 또 이때는 의식이 자각할 때는 생각이 못 붙기 때문에 적적하다. 생각이 고요하다. 적적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졸지 않고 성승하게 깨어있고, 생각은 잦아지기 때문에 적적하고, 그러니까 적적성성, 이것이 이제 활구의 모양이라고 그렇게 말로 한다면 그래요. 자, 그러면 앉아있어 보면 그냥 100% 생각과 졸음이 스물스물 이렇게 덮쳐와요. 그러면 활구 참선은, 그러니까 적적성성이 되려면 생각의 크기하고 의식으로서 깨어있는, 이걸 이제 자각이란 말 써볼까요? 그 활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각 혹은 각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으로서 깨어있는 것, 활구, 깨어있다고 하는 실감, 의식이 깨어있음의 실감, 그 의식의 크기하고 깨어있는 의식의 크기하고 생각의 크기가, 일반인들은 의식이 깨어있는 크기를 생각이 쓱 와가지고 쓱 덮치면 이게 더 크다는 소리지. 덮친다 이거예요. 의식으로서의 자각의 크기보다 생각이 와가지고 그거를 쓱 덮칠 때 생각이 더 크면 먹혀요. 그럼 한참 끌려가. 그러다가 아차 하고 또 돌이켜서 지금 다시 또 빠져나오거든요. 그걸 반복하게 될 거예요. 초심자들은. 근데 이것이 이제 하나의 요령은 뭐냐면, 지금 내가 의식으로서 깨어있는 의식의 크기가 큰가 아니면 생각의 크기가 큰가를 스스로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돼요. 알 수 있겠죠? 깨어있는 것이 크면 의식이 아무리 와도 이 깨어있는 것들 다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어있는 것이 크다는 말을 독로라고 말해요. 이거 하나가 홀로 드러나 있다. 그래서 지금 의식은 이거를 상대적으로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알 수 없다고 불러요. 그러니까 몰라서 모른다가 아니고,
이것을 현상의 무엇으로 한정할 수가, 무엇이라고 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말을 할 때 알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알 수 없다는 것에 한자 말을 의문할 때 의자를 가지고 이걸 표현을 해요. 의식이 자각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객관 대상으로 알 수는, 객관 대상으로 되면 벌써 의식이 아니잖아요. 나를 제외한 의식은 의식이 아닌 거지. 절대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 절대 의식은 내가 포함되어 있어서, 절대 의식은 내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거를 뭐라고 알 수가 없다. 그걸 서동파가 절묘하게 노래했잖아요. 서동파가 불식 여산 진면목. 여산의 진면목은 불식, 알 수가 없다. 지연, 왜냐하면 차신, 이 몸이 제3중, 산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여산의 진면목을 알 수가 없다. 여산 진면목을 알려면 드론 띄워가지고 드론 위에 올라가서 저 위에서 다 보면 볼까? 근데 인간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산 속에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여산의 진면목을 다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의식의 진면목은 알 수가 없다. 상황 들어오나요? 네, 그래서 이걸 의라고 불렀어. 의문할 때 의자. 그래서 이것이 없는 데가 없이 이 의가 꽉 찬 그러니까 크기가 커지는 것. 그래서 이 공간을 다 채우는 것을 의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참선이 익어지면 마지막에 의단이 되는데, 의단이 동로, 홀로 드러난다. 그러면 의식의 자각이 분명한데 이것이 없는 데가 없이 꽉 차 있어. 그리고 이것이 홀로 이렇게 딱 드러나 있어. 이러면 생각이 아무리 와도 이것보다 작기 때문에, 동로보다는 작기 때문에 생각이 이걸 덮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초심자한테는 의식이 깨어있는 자각의 크기보다 생각의 크기가 되게 더 커요. 그래서 쓱 덮쳐버려. 그래서 구름 낀 것 같은 느낌. 그럼 끌려가요. 의식의 내용에. 그러니까 그 생각의 내용에. 끌려가다가 정신 차려 돌아오고 하거든요. 근데 깨어있으면, 이제는 깨어있음이 생각보다 크면 못 덮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 구름이 쓱 지나가는 것이 보여. 나는 깨어있어. 깨어있는데 생각의 구름은 지나가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덮쳐지는 것을 자기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깨어있는 의식의 크기가 큰가? 실제로 이제 앉았을 때, 오늘은 청개구리 요법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는 의식이 싫어. 의식이 제발 사라져줘. 앉아가지고, 여러분, 앉으면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수업을 하고 하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에도 몸이 있는데, 몸만 있는 게 아니고, 깨어있는 이것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예쁜들은 여기 한 물건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 여기 한 물건이 있잖아요. 근데 요것을 내가, 아이고, 싫어 죽겠네, 이제. 귀찮아, 제발 없어져 줘 하는 느낌으로 사라져 주세요 하고 있어 보면 청개구리 요법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붙들려고 하는 것이 생각이 돼가지고 쓱 와버리는데, 지금 이렇게 깨어 있는데 이것이 사라져 주면 좋겠네. 그런데 사라지는가 안 지는가 한번 보자 하고 이렇게 있으면 역설적으로 가세요 하면 이게 안 가요.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있어. 이것이 깨어 있으면 생각이 와도 덮쳐지지가 않아요. 성불교의 모토, 이심전심, 불립문자, 교회 별전 할 때 직지인심, 견성성불이 들어있죠. 그래서 견성은 성품을 본다. 성품을 본다 할 때 성품은 지금 껴있다고 하는 지금 이 느낌. 이걸 뭐라고 표현하긴 참 애매한데,
여러분 새겨 들었어요? 여러분 몸이 있어요? 예, 몸이 있다는 느낌이 있죠? 이게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말해서 의식 없으면 바로 픽. 지금 이거 없으면 살아있다는 이 느낌, 이 감각. 이거 없으면 그냥 푹 쓰러져요. 물 들어갑니다 해도 뭐 꼼짝도 못 하는 거지. 의식이 있냐 없냐 딱 이 하나죠. 그러니까 의식은 딴 게 아니고 지금 살아있다는,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그냥 이 감각이에요. 느낌. 근데 이 느낌이 자기 이제 눈을 보면 이 시야에 이 느낌이 꽉 차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언제든지 확인이 돼요. 이 의식이 일종의 이거 모든 존재가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바탕을 이렇게, 그러니까 공간 자체로서, 공간으로서 의식이, 그냥 공간은 없어요. 의식 공간이지. 물리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그냥 공간은 없는 거예요. 그건 상상일 뿐이고 실제로는 없어요. 실제로는 의식이 공간이에요. 그냥 의식이 공간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참 질문 잘했는데, 의식이 어디 있습니까? 응운하주, 주 어디 있습니까? 의식이 어디 있습니까? 발보리심 했는데 그 발보리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지금 눈에 있어요. 말하자면 눈에 있어. 이 공간 자체가 한 게 눈이에요. 납자의 일처간. 이 공간 자체가 그냥 내 눈이에요. 시만. 나의 시만이야, 시만. 그러니까 의식이 어디 있습니까? 할 때 나의 시야 전체가 한 개의 눈이다. 시만이다. 이게 의식이다. 마음 눈이, 의식의 눈이 의식이다. 그대로.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 분별심을, 이것을 놓치게 만드는 우리의 분별심을 현상에 떨어지게 하는 이것을 어떻게 항복받습니까? 할 때 요게 지금 견성, 어떻게 하면 견성합니까? 또 다음 질문은 어떻게 하면 성불합니까? 중생과 부처가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같아요. 그렇지만 부처님은 자기가 의식이라는 것이 분명한 분이고, 중생은 자기가 의식이 아니고 의식을 놓치고 몸을 나라고 해서 이렇게 현상에 떨어져서 사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가 본질로서는 차이가 없지만 그러나 한 욕심을 일으켜서, 분별심의 내용은 욕심이에요. 자, 그냥 때려고 말해 봅시다. 내가 완전히 욕심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네, 그 욕심이 분별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중생과 부처의 차이는 본질은 같지만 부처님은 이 의식이 자기라서, 모든 것이 다 자기 소유라서 따로 욕심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진 분이고, 우리들은 지금 아직까지 이 분별에 아직까지 자유롭지 못했어. 욕심이 있었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깨달음조차도 자꾸 이렇게 무엇으로서 내가 있고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깨달음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여기는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성불한다 이 말은 결국에는 이 욕심이 결국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을 항복받는 것이, 생각을 항복받는 실력이 성불의 실력이에요. 부처, 중생이 부처가 된다 이 말은. 그러니까 앉아있어 보면 기존의 습관대로 생각과, 그리고 졸리기도 하지요. 요즘은 현대인들은 수면의 질이 그렇게 썩 높지 못해요. 수면의 질이 좀 높지 못하고, 그래서 조금 밤에 설치면 낮에 점심 후에는 특히 졸리기도 하지요. 자, 그래서 앉아 있어 보면 우리가 20분 앉아 있었는데 생각도 일어나고, 그리고 살짝 졸리는 것도 찾아오지요. 예, 그 찾아오는데 조금 전에 제가 해보니까 의식의 자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 의식의 자각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의식아 좀 가줄래? 했더니 그냥 안 가고 있어. 아니 의식이 못 가. 나는 갈 수가 없어. 모든 걸 다 버려도 이거는 사라질 수가 없어. 그래 놓고
의식가 좀 가조를 안 했더니, 이 생각의 힘이 조금 더 이렇게, 그때는 생각이 꼼짝 못 하다가, 조금 이렇게 우리가 아직까지 습관이, 조금 이렇게 그 힘이 약해지니까, 어김없이 생각과 졸음이 싹 이렇게 찾아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의식으로 깨어있을 때는 생각은 고요하고, 그리고 혼침이 없어서 깨어있는, 생각이 고요해서 적적이라고 하고, 그리고 혼침이 안 오기 때문에 성성한 그 상태로 있다가 어떤 특별하게 막 어떤 선정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평상심으로 성성적적한 평상심으로 깨어 있는데, 문제는 생각이 슬 오고 또 혼침이 쓱 이렇게 와가지고 덮쳐온다. 근데 내가 깨어 있는 그 자각의 크기하고 이 생각과 혼침의 크기가 이게 더 크면, 자각이 크면 이것이 그냥 왔다가 그냥 쓱 지나가 버리고 마는데, 이게 작으면 이게 쓱 덮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말로 어김없는 사람들의 이제 실력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견성하고 성불하는 게 이 공부인데, 견성은 지금 이 의식이 이거를 말하는구나, 이거를 말하구나. 그러니까 빨리 이거는 여러분이 빨리 알아차리셔야 되고, 알아차리셨나요? 그러니까 알아차려도 어떤 업무이 안에서 일어나느냐면, 이게 다를까? 두 가지 업무이 일어나요, 대개. 이게 의식이구나 하는 걸 알아차린 다음에 두 가지 업무이 일어나. 첫 번째는, 이게 달까? 부처님도 깨달았다는 게 이거 깨달았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이렇게 평범한 건데, 이거는 뭐 새로 생긴 게 아니고, 깨닫고 보니까 옛날부터 있던 거고, 또 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있는 건데, 이게 달까 하는 그 의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걸 어떻게 하면 유지하지? 이걸 어떻게 내가 계속 이걸 유지하지? 하는 두 가지 의문이 따라 붙어요.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그 의문을 이겨나가는 게 성불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말하면 의식한테 이제 됐으니까 그냥 가줄래? 의식한테 좀 가줄래? 하면 이게 안 가네? 안 가네? 참 이게 희한하죠? 버리려고 해도 버릴 수가 없네? 내가 오히려 벗어나지를 못하네, 여기서.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한테 엄청난 안도감을 줘요. 내가 버리려고 해도 버릴 수가 없다는 이 사실이 엄청난 안도감을 준다. 근데 아무튼 하나의 그냥 방편인데, 청개구리 요법으로 딱 시작하면서부터 이건데, 너 좀 가줄래? 이상하게 가줄래 하면 할수록 얘가 더 성성하게 이렇게 실감이 나니까, 일단 방편으로는 뭐 그것도 그럴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아무튼 공부는 견성, 성불인데, 견성하지 못하면 견성을 해야지 수행이 시작돼요. 왜냐하면 견성하지 못하면 중생심으로 현상에서 그냥 더듬거리기만 할 뿐, 실제 공부가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견성을 해야 돼. 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의식이 무엇인가? 의식은 지금 이런 것이다 할 때 딱 여러분께서 이걸 말하는구나 하고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듣고 그리고 점을 찍어야 돼. 이거구나 하고. 그리고 돌아보면 점검법은 뭐냐면 언제나 있다 이거예요. 돌아보면 언제나 있다. 또 내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한테 있는데, 다만 저 사람은 저걸 모르고 사는구나. 그리고 이런 느낌도 들어요. 나 혼자서는 내한테 이거 있는데 이거를 내 혼자서 발견하기는 진짜 어려웠겠다는 생각도 있어. 여러분, 좀 안 그래요? 이거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근데 이것이 너무 정말 공기 같아가지고, 공기 같아서 너무 당연하고 또 너무 평범해서 특별한 게 아니라서 이거를 내가 이렇게 남한테
먼저 깨달은 사람한테 이렇게 직지 이거라고 탁 이렇게 알려주고 내가 돌아보는 이런 인연이 없으면 이걸 혼자서 내가 애써서 깨닫는다는 것은 배유처럼 계속 뭡니까? 뭡니까만 하지 이걸 정말 이렇게 알아차리기는 어려웠겠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경계가 아니다. 이런저런 특별한 체험이 아니다. 이거는 너무나 평범해서 지금 이렇게 깨어있는 이 느낌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야만이 언제나 확인되는 진리다 이거예요. 불생불멸. 그러니까 이게 공이에요. 공. 그 공의 특징은 여러분 좀 의식 있습니까? 의식 있어요? 이게 공이에요. 색하고 다르지요? 색하고 다르잖아요. 공이. 이 자각은 지금 다르잖아요. 카테고리가 달라요. 달라. 근데 요 공은 불생, 불멸이고 불구,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이게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반자식에 있는 그 말처럼 확인이 된다 이거예요. 자기 의식은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이게 하여튼 줄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뭐라고 할 수가 없는 데 있어. 뭐라고 할 수가 없는 데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거를 다성유형모라고 하는 분은 없이 있다고 표현해요. 없이 있다. 없이 있다. 그리고 색은 있이 없다 그랬어.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찰나 생멸이라서 이걸 있다고 할 수가 없네. 꿈 같네. 그래서 있이 없고 공은 없이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아차리면 예쁜들이 이런 식으로 이걸 표현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지금 이걸 알아차리는 게 견성. 성품을 본다. 성품은 본질 성자, 바탕 성자, 공간 성자예요. 공간. 공간이 지금 모든 것의 바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발견하고 다음에 분별심을 항복받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가려버리는 것은 우리들의 멀까하는 그 분별심. 그러니까 그 분별심을 항복받는다. 그러려면 내가 분별심 항복받는 방법은 이것도 이제 나와 있어요. 분별심이 어둠인데 어둠은 밝히는 거지 걸레를 가지고 닦는 것은 아니다. 어둠은 불을 켜서 밝히는 거지 걸레 가지고 어둠을 닦는 것은 아니다. 그거는 이 혼침하고 생각을 그걸 가지고 없애려고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음을 정장시키면 저절로 어둠은 사라진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깨어있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모든 수행은 내가 의식의 자각으로서 이 힘을 길러가는데 그러니까 의식의 자각이 강해지면 저절로 분별 무명은 저절로 약해진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한쪽으로 딱 힘을 정확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럴수록 자꾸 안목이 밝아져요. 텍스트의 부분에서 배휴가 황 교수님한테 물었다. 도가 무엇이며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하면 벌써 질문 자체가 틀렸네. 이거는 현상에서는 그게 되지만 본질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건데 이 사람은 지금 본질을 물으면서 현상에 대한 질문 가지고 본질을 물어서 카테고리 미스테이크에 빠져있네 배휴는 하고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인다. 텍스트가. 그러면 황 교수님 입장에서는 배휴한테 도는 이러이러한 것이고 수행은 이렇게 한다고 말을 하면 같이 현상이 같이 빠져버리셔서 절대로 황 교수님이 그런 식으로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다만 너의 질문 자체가 지금 현상의 분별심에서 절대를 묻고 있어서 그 자체가 좀 틀렸다. 상대를 가지고 지금 절대를 묻고 있다는 걸 깨우쳐 주려고. 도가 뭐길래 너는 지금 질문을 그따위로 하느냐. 질문을 그따위로 하면 안 된다.
그따위 이 말은 뭐냐면 도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은 벌써 내가 있고 그 내가 도가 뭐냐고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 자체가 틀렸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도를 생각으로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하고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황벽스님도 딱 한 게 뭐 불법 사태를 어쩌고저쩌고 상관없이 그냥 임재처럼 때려버리지. 임재처럼 같은 사람이에요. 황벽스님이 임재가 물었을 때는 그냥 다짜고짜 그냥 통방이 20방이거든. 사흘 연속 묻자마자 통방을 놓았다. 그리고 별로 안 아프네 생각보다. 지금 아프긴 아파요. 느끼는 게 뭐죠? 이거. 그러니까 불법 적적 대의가 뭡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임재가 불법 적적 대의가 뭡니까? 의식이잖아요. 그 의식 가르쳐 주려면 의식이란 말이야. 막 이렇게 하는 거 하면 역시 그냥 분별에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에서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분별에서 나와서 의식을 직접 체험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떨어졌거든. 근데 워낙 분별이 심해가지고 맞고도 몰랐어. 근데 3일 연속 맞아가지고 삐치가지고 떠난다 그러니까 기왕 떠나면 이 산 다 내려가면 저 단연에 내 도반 대우스님이 있으니까 글로 가라. 대우스님한테 가가지고 어디서 오느냐? 황벽에서 옵니다. 황벽산이거든요. 산 이름이에요. 황벽산에서 옵니다. 요즘 황벽스님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제가 불법 적적대의를 물었는데 때립니다. 그래서 대우스님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그렇게도 친절하고 자비롭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친절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래 친절의 뜻이 요즘은 be kind of 이렇게 친절한 것을 친절히 하잖아요. 원래 한자 뜻은 친은 친하다는 뜻이에요. 절은 끊는다. 다시 말하면 가깝다는 뜻이에요. 친절의 원래 한자말의 친절의 뜻은 가깝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도를 물었으니까 도에 가장 가까운 것은 직접 도는 느낌이에요. 중요하네. 오늘 전체 주제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네. 도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깨달음 각자는 느낄 각자예요. 각이란 말이 같은 각이란 말이 깨달음의 뜻도 있고 느낄. 지금 제가 이렇게 손대면 촉각이라 그러죠. 접촉하는 느낌이잖아요. 촉각. 각은 깨달음은 느낌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느끼는 것. 지금 느끼는 것. 여러분 엉덩이 감각 있어요? 그거예요. 엉덩이 감각 느끼는 것. 그러니까 느낌 그거 자체. 느끼는 것. 느끼는 것이라고 해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느낌 자체예요. 이거 더 중요하네. 엉덩이를 느끼는 뭔가가 있는 게 아니고 엉덩이를 느끼는 느낌 자체가 지금 의식이라고요. 오케이? 그게 각이라고. 각. 그게 깨달음이라고. 느낌이 그대로 깨달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느끼잖아요. 그게 그대로 깨달음이라고. 느낌은 있지만 느끼는 자는 없어. 느낌으로 꽉 차 있어. 온 세계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의 각해라고 또 하네요. 각해. 깨달음의 바다라고. 느낌의 바다. 지금 우리가 이미 느낌의 바다에 들어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여튼 이거를 처음에는 궁금해 하다가 이거구나 하고 딱 한번 느끼는 거야.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는 선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황벽 어록을 봐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논리적인 지금 설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교조를 읽으면서 마치면서 오늘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한 말이 뭐였죠? 느낌? 여러분, 도는 지금 이 느낌이에요, 느낌. 죽비가 물질이 아니고 여러분의 시각이에요. 시각 정보예요. 죽비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눈으로 느끼는
그것이 죽비의 정체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느낌이에요. 죽비가. 여러분의 시각적인 느낌이에요. 오케이? 맞아요? 시각적인 느낌이 깨달음이고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죽비는 시각의 의식이에요. 오케이? 만지면 촉각의 책상이 내가 이렇게 만지는 책상은 촉각의 의식이에요. 보는 것은 시각의 의식, 듣는 것은 청각의 의식. 제가 이중어로 말했어요. 청각하면 듣는 의식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걸 청각의 의식이라고 이중어로 말을 해버렸어요. 역전 앞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줄이면 죽비는 뭐냐? 시각, 보는 의식. 소리는 듣는 의식. 냄새는 냄새 맡는 의식. 맛은 맛보는 의식. 촉각은 촉각의 의식. 그러니까 부처님이 너의 깨달음이 뭐냐고 마왕이 부처님한테 너의 깨달음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도대체 너의 깨달음의 내용이 뭐냐 할 때 느낌이다. 깨달음이란 것은 느낌이다. 여러분, 이 느낌.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느낌이었네. 그러니까 여러분 걸어가시는 발걸음마다 느낌이 있어요. 그거예요. 그게 존재예요. 따로 존재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존재예요. 그럼 느낌은 있지만 느끼는 자는 없어요. 다시. 여러분하고 죽비 사이에서 알고 보면 죽비도 의식이고 여러분도 의식이고 그리고 죽비하고 여러분 사이에서 이 느낌이 있거든. 이걸 딱 불교적으로 말하면 안식이에요. 안식. 눈의 안식.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이 지금 의식 하나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의식은 인과에 따라서 이렇게 일어나지만 거기에 인과를 만들고 받고 하는 자는 무하다. 없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느낌의 세계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지금 계속 이런 말 처음 들으면 죽비지 이게 무슨 의식이냐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계속 자꾸 우리가 공부를 해가면 안 따지게 돼요. 그냥 그렇게 보여. 이 세계가 그냥 한계 의식의 세계, 느낌의 세계. 그러니까 한계 의식 안에서 삼라만상이 의식이 이렇게 탁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는 이 세계. 이게 실상 무상이에요. 하여튼 이제 이런 말은 계속 하여튼 반복합시다. 반복하면서 우리 안목은 깊어져요. 감사합니다.